일단 아직 구체적인 뭘 안 했는데 어젯밤에 TF회의 한번 했을 뿐인데 물가가 미친 듯이 너를 뛰면서 어저께 2.7%, 오늘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로 오르고 있어서 2,800을 어제보다 2배가 오르고 있어요. 뭐야? 이야, 씨.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6% 상승한 2,770.84로 마감을 했고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506억 원, 코스닥에서 1,48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강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어땠을까요? 자, 윤석열 정부 첫날 2,600석 붕괴됐죠. 붕괴, 테마주 줄하락. 이렇게 국민일보도 이렇게 쓸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었다. 야, 윤석열 정부는 안 된다라고 돈 다 뺐다는 거잖아. 자, 이재명 대통령 출근 첫날부터 여러 가지 이 화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출근 이후에 야근까지 거의 12시까지 첫날부터 야근을 때려주시는 엄청난 열성을 보여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실을 갔어요. 직무를 보아야 되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대통령실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종이 한 장도 없어.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부서별로 있어야 할 부속실이나 직원들이 한 명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 책상, 캐비넷 이런 것까지 다 치워, 랜선까지 다 빼버렸대. 내가 대통령실에 갔다 왔는데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용산 사무실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 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약간 법적으로 나는 문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컴퓨터 훔쳐간 거야. 네. 정보 자산을 빼돌린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공무원법 및 형법상 직무유기죄 해가지고 이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처벌되는데 형법 제 122조가 있거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인력 천수 문제도 형법 제 155조 증거인멸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물건 등을 은닉, 변조,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내란을 일으킨 집단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다 없앤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저기에 기존에 700명이 넘게 있던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 청소나 이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 인력들이 출근을 안 하고 저길 비웠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얘네들은 어찌됐건 대통령실의 고용관계를 통해갖고 준 공무원으로서 고용이 된 애들이잖아요. 그럼 고용직 공무원이 그만두려고 하면 지네들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결재를 맞아서 안 나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결재 서류도 안 올리고 사표도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아니, 이제 계속해가지고 대선 승리 관련한 할인 세일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별 화덕 피자, 수제 화덕 피자죠. 그동안 이제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나왔었잖아요. 요거를 라지를 추가로 출고를 했습니다. 요게 라지 박스고요. 라지 박스고 실물 사이즈는 이만해요. 송 작가 얼굴하고 비교해 보여갖고 얼마 안 큰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얼굴 다 덮여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라지 사이즈입니다. 요 라지 사이즈는 전자레인지에다 4분 정도만 돌리시면 되는데 무려 8종이 라지 사이즈로 200세트씩만 출고가 됐습니다. 이거 다 팔면 끝입니다. 200개 팔고 나면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서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제하면 수제 피자라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200개만 해도요, 8종이면 1600장이잖아요. 이거 다 나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맛에 맛있다.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검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 10인치 피자 8종이 들어가는데 지난번까지 6종이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2종이 있거든요. 트러플 잠봉베르. 짬뽕이 아닙니다. 트러플 잠봉베르 피자가 하나 있고 구운 고구마 피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즈 피자를 먹었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재료들이 다 수제로 썼고요. 밀가루도요. 진짜 이태리에서 수입해갖고 만들었어요. 시키셔갖고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초이스로 돌려먹는 맛. 4분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진짜 화덕에서 막 구워난
맛과 향기가 돼 있는 초벌구이까지 돼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외에도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막 변하고 있는, 갑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건수들이 있어요. 재정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담당 기획관 1급입니다. 예, 1급.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장관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요, 외교부와 통상부를 다시 합치는. 왜냐면 외교가 워낙에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부와 통상부를 합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김현정 전 차장, 현 특보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실 것인가, 그거를 대비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군 인사를 일부 편향된 어떤 그지가 찬 조사를 거예요. 했는지 아마 그게 드러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있는 전체적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군 조직들, 이른바 똥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교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블랙리스트 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여인영이 방첩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군 인사 관련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거를 운영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운영을 했다는 얘기는 그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인사를 거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잠깐, 블랙리스트 만드는 이유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최종 인사권자가 윤석열이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권자인데. 그러면 이게 다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말은 블랙리스트지만 화이트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막 몇 계단씩 승진하고 막 빨리 승진하고 이랬던 화이트 리스트들 있잖아. 우린 블랙리스트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 피해자야. 화이트 리스트를 찾아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리스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잘라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거부권만 갖고 버텨왔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지가 먼저 빤스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원내대표 사퇴를 하면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이거에 대한 싸움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원내대표를 대행해서 일할 놈은 지금 김용태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쌍권이 딱 뒤로 숨은 상황에서 지금 김용태가 혼자 나대면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게 되냐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김문수가 나 41% 얻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당권 요구를 할 건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간 김문수가 인파이터 전략을 구사했다고 치면 41% 받았잖아. 대구에서 70% 받았잖아. 이제 아웃복서로 정치적인 어떤 그 형태를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뭐 철봉에 한이 맺혀서 그런가? 저희 훌라후프도 돌려야 나는 크다란 훌라후프 있잖아요. 왜 또 쇠로 된 거, 쇠로 된 거. 파란 옷을 입고 있어 또? 뭐야? 이해가 잘 안 돼요. 뭐야 도대체? 이분이 이제 철봉에 집착하는 이유는 있더구만요. 왜요? 그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김영삼 때 그 국회의원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철봉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자기 체력이 좋다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철봉에 다리 걸고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서 인터뷰한 국회의원이 자기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에 또 열일할 게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거랍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가 돼서 재발의가 됐는데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내일부터 통과가 되면 통과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소수의 어떤 그 주식 보유량만 갖고도 모든 회사 경영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통과가 돼도 주가 조작 못하고요. 경영권 함부로 막 휘둘르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가 나는 이상한 분사 결정이나 무슨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해갖고 그거 받은 놈들 떼돈 벌어주는 이따위 짓거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